지금까지 문헌 기록이 거의 없어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의 뿌리, 고조선. 하지만 유전학과 고고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록되지 않았던 고조선에 대한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밝혀진 고조선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밝혀진 소름 돋는 사실들이 많기에 내용이 어렵더라도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 예전에는 고고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선 수천 년 전의 고문헌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고문헌들은 지명을 중복해서 기록한 경우가 많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하기도 했기에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문헌을 토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예전과 달리 현대 고고학은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실질적인 유물, 유적을 발굴하여 검증하고 거기에 유전학 기술까지 접목시켜 그 연관성을 교차 검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전의 고문헌 해석과 비교하여 그 정확도는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고문헌 해석보다는 현대 고고학의 발굴 결과와 유전학 분석 결과를 우선으로 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서지역 최초의 청동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 현재보다 따뜻했던 기후 덕분에 인구가 급증했던 고대의 요서지역.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0년 전의 지구는 현재보다 훨씬 따뜻하고 습인한 기후였는데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8000년 전의 요서지역은 건조하고 연교차가 큰 현재와 달리 따뜻하고 습인하여 숲과 호수가 많았고 해수면이 높아 바래만이 현재보다 훨씬 크고 넓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기후 조건으로 요서 주변에 고대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화는 특정 사회를 구분지을 수 있는 유물, 유적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화가 발전하여 권력계층의 등장, 청동기 사용, 도시 출현 등의 특징이 나타나면 이를 문명이라고 칭합니다. 요서지역에는 9500년 전 최초의 신석기 문화인 소화서 문화가 나타났고 이 이후에 홍룡화 문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등의 신석기 문화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요서지역에 여러 신석기 문화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길 반복하다 4400년 전부터는 요서지역 최초의 청동기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전의 요서지역 신석기 문화인 홍산 문화처럼 석성 축조 기술이 뛰어났고 홍산 문화의 토기 유형과 비슷한 토기를 사용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많기에 대부분의 연구진은 하가점 하층 문화가 홍산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하가점 하층 문화는 특이하게도 홍산 문화에 목축 유목 문화, 중원 문화가 섞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학계에선 그 이유에 대해서 4200년 전 지구가 건조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서쪽과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이 좀 더 습인한 요서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 이후 기후가 안정되어 요서지역이 다시 거주하기 좋은 조건이 되자 중원지역의 고대인 일부가 요서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요서지역의 지리적 조건 또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다양한 문화권의 특성을 보이는 이유로 뽑힙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서북쪽 유목 문화권과 중원 문화, 고대 요동 문화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고대 문화권과의 교류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조건들 덕분에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의 요서지역은 현재 약 1.5km마다 유적지가 발견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겪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걸음으로 20에서 30분 거리마다 유적이 있는 꼴로 그 당시 인구 밀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많은 산성을 쌓았다는 점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석성만 1300여 개, 토성은 600여 개에 이릅니다. 1994년 중국 학자 왕해덕 연구진은 그때까지 발견된 하가점 하층 문화의 석성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 한 개의 큰 석성과 주변의 작은 석성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석성들이 험준한 산비탈을 끼고 축성되었고 여기에다 환호, 이중성벽 등의 방어시설을 추가 건설한 것으로 볼 때 이 석성들을 방어용으로 지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2010년 중국 학자 서서봉과 연구진은 한 개의 큰 석성과 주변의 작은 석성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추가적으로 이 석성 군집이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 방어력을 극대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평지에 토성을 건설했던 중국 고대 문화권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의 주거지 또한 평지보다는 강과 가까운 산비탈에 건설되었는데 2006년 중국 학자 정광림과 연구진은 하가점 하층 문화의 주거지 유적에서 최초 건설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리된 흔적과 증축, 재건축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가점 하층 문화의 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그 당시 핵심 지역이 세습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중국 학자 노치평과 연구진이 주거지들을 분석하여 구분한 결과 주거지에 4개의 계층화된 등급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여러 발굴 조사를 통해 하가점 하층 문화는 벼농사가 아닌 기장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란 사실이 밝혀졌고 주거지에서 가축화된 개, 돼지, 소, 양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2018년 내몽고 유물고고연구소의 연기림은 고가대자 유적에서 문자가 새겨진 4000년 전 하가점 하층 문화의 깨진 독이 일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째서인지 후속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이 발굴 결과로 인해 하가점 하층 문화 고대인들이 문자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22년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연구진은 지금까지 발견된 하가점 하층 문화의 석성, 토성들의 위치를 모두 기록하여 어느 지역에 가장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하가점 하층 문화의 주요 도시지역을 밝혀냈습니다. 분석 결과 석성과 토성의 밀도가 높은 하가점 하층 문화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북위 42에서 43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지역은 음하 영금하 유역과 아오안기 서쪽, 아오안기 동쪽, 뮤하 유역으로 총 4곳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가장 서쪽에 있는 음하 영금하 유역은 석성, 토성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근처 유적에서 많은 화살촉이 발견되었고 참수된 유골과 팔다리에 손상을 입은 유골들도 다수 발견되어 많은 전투와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다른 주요 도시지역인 아오안기 서쪽은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추측되는 구조물이 있는 석성들이 다수 있어 종교의 중심지로 추정됩니다. 아오안기 동쪽은 음하 영금하 유역, 아오안기 서쪽보다 늦은 하가점 하층 문화 중후반기의 석성, 토성이 다수 건설되었기에 하가점 하층 문화의 중심 세력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최근 학계는 하가점 하층 문화가 여러 문화권이 모여 연맹 형태의 중앙정부를 가진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성하던 하가점 하층 문화는 3500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지며 요서지역은 약 200에서 400년 동안 고고학적으로 문화적 통일성을 상실한 공백기를 겪습니다. 이 이후 노로아오산 서쪽은 유목을 하는 하가점 상층 문화로 노로아오산 동쪽은 위영자 문화로 나뉘어집니다. 학계는 약 3500년 전 요서지역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건조해지면서 하가점 하층 문화의 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중국 최초의 나라를 건설한 하가점 하층 문화.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중국 최초의 고대 국가인 상나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수천 년 전의 중국 대륙은 요서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와는 완전 다른 환경, 기후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많은 문화들이 존재했었습니다. 8000년 전 황하 지역과 황하 이남 지역은 현재와 달리 아열대 기후에 속해 늪지대와 정글이 가득했고 이러한 점 때문에 고대 중국 대륙엔 코끼리, 악어, 코뿔소들도 서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높았던 기온으로 인해 해수면도 지금보다 높아 산둥성 지역은 중국 대륙과 이어져 있지 않고 섬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하에서 쏟아지는 퇴적물과 점점 건조해졌던 지구로 인해 약 5000년 전부터는 산둥성과 중국 대륙 사이가 거대한 늪지대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약 3000년 전부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중국 대륙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황하 중류에서는 9000년 전 신석기 문화인 페이리강 문화가 나타났고 이 이후에 츠산 문화, 리가춘 문화, 양사오 문화 등의 신석기 문화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100년 전부터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이리두 문화가 출현했고 3600년 전부터는 최초의 청동기 문화인 이리강 문화가 나타납니다. 학계에선 이리두 문화가 전설 속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 이리강 문화가 하나라 다음 국가인 상나라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전설 속의 나라였다가 갑골문, 유적지 발굴로 실체가 밝혀져 증명된 상나라와 달리 하나라는 아직 뚜렷한 발굴 결과가 없어 전설 속의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라가 아직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진 상나라가 중국 최초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상나라는 황화 문화에서 동북쪽인 요서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사기, 시경 등 여러 고문원에서 상나라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온 제비 아래서 태어났고 상나라인들이 제비를 토템으로 삼았다고 기록하였는데 난생설화와 새를 토템으로 하는 것은 북방 문화 중 하나로 중원 문화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고대문헌에서 상나라인들이 현재 중국 한족의 원류인 화하족과 구별되는 복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상나라와 하가점 하층 문화 모두 채색이 된 특징적인 도기를 사용했고 상나라의 특징적인 청동기 문양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만 발견이 되었으며 그 당시 다른 중원 문화권에서 발견되지 않은 호랑이 모양의 청동기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골로 점을 쳤던 상나라와 비슷하게 하가점 하층 문화도 갑골 전복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형태, 석기의 유형 등 차이점도 상당하기에 학계는 하가점 하층 문화인 단독으로 상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과 함께 연맹의 형태로 상나라를 건설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라를 무너뜨린 상나라는 주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발굴 결과 상나라 멸망 후 요서 지역에 상나라계 유물이 출토가 되는 것으로 보아 상나라인 일부가 다시 요서 지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동 지역의 고대산 문화. 고대산 문화는 약 4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 서유화와 유화 사이에 위치했던 고대 청동기 문화입니다. 1973년 발굴 시 하가점 문화의 일종으로 여겨졌으나 후속 발굴들을 통해 하가점 문화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문화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대산 문화의 유적지들에선 하가점 하층 문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석성, 토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하가점 하층 문화와 사용했던 토기와 묘제가 다릅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고대산 문화는 중심지가 서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두 문화권의 무덤은 다른 문화권들과 다르게 경계 없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전쟁의 흔적도 없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부장품과 묘제가 같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학계는 두 문화권이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었고 우호적인 관계를 넘어 혼인까지 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00년 전 하가점 하층 문화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후 고대산 문화도 사라지며 현재의 조양시 부근에 고대산 문화를 계승한 위영자 문화가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하가점 하층 문화와 달리 고대산 문화는 비교적 연구 결과가 적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조선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그렇다면 고조선은 과연 하가점 하층 문화, 고대산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고고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조선의 유래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4400년 전 요서 지역에 최초로 나타난 농경 정주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고 초원 문화, 중원 문화, 요동 문화의 교차로로 번성했으나 3500년 전 기후변화로 요서 지역에서 버티기 힘들어지자 하가점 하층 문화의 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중 동쪽에 남아있던 하가점 하층인 무리와 서쪽으로 진출했던 고대산 문화인 북쪽에서 온 유목민들이 현재 조양시에서 위영자 문화를 만들었고 3000년 전 조양 부근에 위영자 문화를 계승한 12대 영자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12대 영자 문화의 유적지에서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던 고조선계 유물들과 비슷한 유물들, 기파형 동검 등이 발견되었기에 최근 학계에선 12대 영자 문화를 고조선으로 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요서 지역에 있었던 고조선을 왜 한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고조선인이 결국 한반도로 이주하여 우리의 뿌리가 되는 문화와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서 지역에 12대 영자 문화가 나타났을 때 주변 지역인 요동 지역과 만주 지역엔 통일된 문화권이 없었고 각 지역에 독자적인 토착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의 요서, 요동, 만주 지역에서 군장사회에 들어선 문화권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12대 영자 문화가 유일합니다. 약 2600년 전 이 12대 영자 문화의 주축 세력이 현재의 선양으로 이동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고대인과 정가화자 문화를 형성합니다. 좀 더 보수적인 학자들은 12대 영자 문화가 아닌 이 정가화자 문화를 고조선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고대문헌과 고고학 발굴 결과를 토대로 요서지역의 연나라가 들어선 이후 고조선의 중심지가 조양에서 선양으로 이동했기에 학계는 연나라의 요서 진출이 고조선 중심지 이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2대 영자 문화가 요서지역을 떠난 이후 요서지역엔 바로 연나라계 유물이 나타나며 고대 중원문화권에선 이민족의 변두리 땅이었던 요서는 이 이후 지금까지 쭉 중원문화권에 속하게 됩니다. 선양으로 이동한 고조선 중심 세력은 요동과 한반도 북부 일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독자적인 문화들을 통일하며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약 2300년 전 경부터 요동 지역 대부분에 연나라계 유물과 고조선계 유물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으로 봤을 때 연나라가 계속하여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면서 고조선 중심 세력이 요동 지역에서의 주된 영향력을 상실하고 한반도 서북부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근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이 시기에 많은 수의 고조선 유민이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경주 계림 일대의 사로국 유적지에서는 2300에서 2400년 전 이후부터 고조선계 유물이 지배적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당시 정치적 공백지였던 만주 일대에 북방민족과 함께 고구려를 건설한 고조선 유민과 후에 한강 일대에 내려온 고구려계 주민과 함께 한성백제를 건설한 고조선 유민도 이때 고조선을 떠난 유민들로 추측됩니다. 소름돋는 최근 동아시아 고대인의 DNA 분석 결과. 그렇다면 과연 동아시아 고대인의 DNA 분석 결과는 고고학 연구 결과와 일치할까요? 최근 발표된 동아시아 고대인들의 DNA 분석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11년 중국 지린대학교의 연구진은 하가점 하층문화의 유적인 대전자 유적에서 발굴된 고대인 유해 14구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하가점 하층문화는 북아시아에서 온 고대인과 중원에서 온 고대인이 함께 있었으며 3500년 전 기후가 악화되었을 때 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하가점 하층문화의 고대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상나라를 세운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는 고고학 발굴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연구진은 3500년 전 요서 지역을 떠난 하가점 하층문화의 고대인들과 현재 요서에 사는 현대인이 거의 유전적 차이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상나라 후손들이 다시 요서 지역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1년엔 막스플랑크 인류사 과학연구소, 한국동아대학교, 중국 북경대학교, 일본 가고시마대학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이 동아시아 고대인의 DNA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발견된 고대인 19명의 DNA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하가점 하층문화의 고대인들은 북방계 조상과 황화 쪽 중원계 조상의 비율이 약 1대9로 중원계 조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하가점 하층인이 요서 지역을 떠나고 북방 유목민족이 다시 내려왔을 때인 3500년 전의 요서 지역 고대인은 북방계 조상과 황화 쪽 중원계 조상의 비율이 약 7대3으로 다시 북방계 조상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천안 대정리, 여수안도, 부산 장항 등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고대인들은 유전자 분석 결과 북방계 조상과 황화 쪽 중원계 조상의 비율이 약 7대3이었던 3500년 전 요서지역 고대인을 조상으로 가졌으며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일본 토착민인 조모닌과 섞인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의 연구진과 일본 가나자와 대학교의 연구진은 일본 최후의 이주민이자 현대일본인의 직계 조상인 야요이인의 DNA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3500년 전의 요서지역 고대인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정착하여 야요이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DNA 분석 결과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성하던 하가점 하층문화의 고대인들은 3500년 전 요서지역의 기후가 악화되자 대부분 중국 대륙으로 이동을 하였고 남아있던 하가점 하층 고대인들은 북쪽에서 온 유목민족을 받아들여 새로운 집단을 꾸렸습니다. 그 후 이 집단이 한반도로 이동하였고 결국엔 일본 열도까지 가서 야요이인이 되었습니다. 이 DNA 분석 결과와 최근 고고학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북방계 유물, 홍산 문화를 계승한 유물뿐만 아니라 중원 문화 유물이 많이 발굴되었던 사실과 하가점 하층 문화 고대인의 중원계 조상 비율이 높았던 사실이 매칭됩니다. 또한 초기 상나라와 하가점 하층 문화의 유물이 비슷했던 것과 하가점 하층 문화인이 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DNA 분석 결과도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초기 고조선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위영자 문화도 하가점 하층 문화, 고대산 문화, 북방계 유목 문화가 섞였다는 발굴 결과와 현대 한국인이 북방계 조상과 황화 쪽 중원계 조상의 비율을 약 7대3으로 갖는 3500년 전 요서지역 고대인을 직계 조상으로 한다는 DNA 분석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렇듯 고고학 발굴 결과와 DNA 분석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고조선이 실존했던 지역에 대한 기존 학설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점점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고조선. 고조선이 하가점 하층 문화 등 요소지역 세력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확정적인 발굴 결과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열된 국내 사학계와 역사 왜곡을 완성시켜 나가는 중국으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는 그리 밝진 않아 보입니다. 과거부터 주류 사학계는 한민족이 요동을 넘어선 적이 없고 고조선의 중심지는 쭉 한반도 북부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일부 비주류 사학계 학자들이 고조선이 요서지역에서 나타났다고 주장을 했었으나 논문 표절 파동과 친북 논란 때문에 비주류 사학계의 고조선 요서 중심설은 거의 사장이 되었고 고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환단고기를 맹신하는 유사 역사학자들이 비주류 사학계의 주장을 교묘히 인용하면서 고조선이 요서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사학계가 분열되어 있는 동안 중국은 역사 공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현재 중국의 영토인 만주 일대에 존재했던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만들려는 것을 우선으로 역사 왜곡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또한 중국의 역사라고 우기자니 당나라 이전의 중국 국가들이 통일왕조가 아닌 꼴이 되고 자치 집단으로 인정하자니 현재 티베트 상황과 맞물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서 아예 한민족의 원류가 되는 고조선을 타겟으로 역사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산 문명과 이를 계승한 하가점 하층 문화까지 중원 문화에 종속된 한족의 문화권이라고 주장하며 고조선 또한 한족의 문화인 홍산,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유래했기에 고조선 유민들이 토착 세력과 세운, 신라, 백제, 고구려 또한 한족의 나라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착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요서 문화권을 아예 요하 문명이라 이름 짓고 주요 유적지엔 거대한 도물 건설, 단순한 무덤 유적지에도 가벽을 설치하는 등 요서 문화권의 유적지 확보와 보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체적인 학술 대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요하 문명을 주제로 한 대형 박물관도 건립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고조선 중심지에 대한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류 사학계의 고조선 한반도 북부 중심 요동 한계설이 유력하고 전에도 영상으로 언급했던 남한 최대 고조선 유적지인 중도 유적지를 파괴하고 레고랜드를 건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춘천 중도 유적지에선 발굴 조사를 단 4년만 허락받아 진행했음에도 8025점의 유물, 3000여 구 이상의 유골, 170여 개의 무덤, 1200여 개의 주거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태도가 앞으로 기록될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